88세 의사의 뇌 건강 루틴. 달걀과 두부의 놀라운 치매 예방 비밀.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누군가의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걱정 지금부터 줄이실 수 있습니다. 88세 의사의 실제 루틴과 식습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에 건강 정보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영상 끝나고 실천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불가사의한 젊음. 나이는 숫자일 뿐.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아프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지. 그런데요, 이 통념을 단번에 뒤집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로 88세, 하지만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점심엔 산책하고 저녁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유쾌하게 웃는 의사 선생님. 눈빛은 또렷하고 말투는 힘이 넘칩니다. 병원에 찾아온 60대 환자들이 선생님, 비결이 도대체 뭔가요? 하고 물을 정도로 이분은 시간을 거스르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퇴화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믿어온 착각일 뿐일까요? 이분의 일상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노화라는 단어에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될 겁니다. 88세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릎 관절의 통증, 약해진 심장 기능, 가물가물한 기억력. 하지만 이 의사 선생님은 정기적인 검진 결과 혈압도 안정적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며 인지능력 검사에서도 또래 평균보다 훨씬 뛰어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하루 3끼를 꼬박 챙기고 책을 매일 30분 이상 읽으며 유튜브를 통해 세계 의료계의 최신 연구까지 공부하고 계신다고 하죠.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자극을 주면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에는 뇌세포는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최근 과학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는 운동과 학습, 사회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세포를 계속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의사 선생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분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운동도 약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식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는 단연코 달걀과 두부를 매일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그 흔한 달걀과 두부가 뭐 대단하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의 풍부한 콜린은 기억력과 밀접하게 연결된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지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심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죠. 콜린은 체내에서 일부 합성되지만 대부분은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달걀을 먹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것을 마치 양치하듯 매일 챙기는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도 불리며 뇌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산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에스트로겐으로 인해 기억력 저하나 우울감이 쉽게 찾아오는데 두부는 그 부족함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선생님은 두부를 생으로 먹기도 하고 국에 넣어 끓여 먹기도 하며
때론 달걀과 함께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섭취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하지만 꾸준한 식단이 바로 그분이 88세에도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는 핵심 비결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식단만으로 그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하루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처럼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5분간의 맨몸 스트레칭. 이어서 달걀 하나를 삶아 먹으며 조용히 뉴스를 듣고 진료 후에는 병원 근처 공원을 한 바퀴 걷습니다. 오후에는 짧은 독서를 통해 뇌를 자극하고 저녁 식사는 꼭 가족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눈다고 하죠. 이처럼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자극하며 사람과 연결되는 활동을 매일 반복하는 구조가 바로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인지의 비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뇌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두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병이 오더라도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죠. 선생님은 그 인지의 비력을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왔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벌써 70인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시작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나고 뇌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달걀 하나를 삶아보는 것, 책 한 쪽을 읽어보는 것, 가까운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 이처럼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내일의 기억력을 바꾸고 모레의 건강을 결정짓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는 그냥 멋진 문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뇌는 계속 젊어질 수 있고 건강은 시간 속에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2장 달걀과 두부의 역발상, 치매 예방의 황금열쇠. 우리가 흔히 먹는 달걀과 두부는 너무 평범해서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주 잊고 지나치게 됩니다. 마치 늘 곁에 있어서 고마움을 실감하지 못하는 가족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식품이 가진 건강 효과는 특히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88세의 나이에도 또렷한 기억력과 민첩한 사고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나는 특별한 약을 먹지 않습니다. 대신 달걀과 두부는 빠지지 않고 먹습니다. 단순한 식습관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야말로 뇌 건강을 위한 역발상의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이 곧 약이 될 수 있고 그 약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는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먼저 달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달걀은 한마디로 작은 보약이라고 표현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많은 영양소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콜린은 뇌 안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이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 사고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데 꼭 필요한 메신저 같은 존재죠. 만약 콜린이 부족하면 이 메신저의 수가 줄어들고 결국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콜린 섭취가 부족한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더 높다는 통계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체내 콜린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으로 보충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두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뇌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두부는 콩을 원료로 만들어지는데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라는 특별한 성분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속에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며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소플라본이 그런 변화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흰 쌀밥 한 공기에 두부 한 모, 그리고 삶은 달걀 하나면 뇌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한 끼에 모두 챙길 수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사가 우리 두뇌를 오랫동안 또렷하게 지켜주는 기반이 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달걀과 두부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달걀은 너무 오래 익히지 않고 반숙 상태로 먹는 것이 영양소 흡수에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과 비타민들이 고온에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숙이 어렵거나 꺼려진다면 수란이나 오믈렛 형태로 조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름에 지져낸 프라이나 완숙 달걀도 물론 괜찮지만 기름 사용량과 조리 시간을 조금만 줄여보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개나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과거에는 달걀에 콜레스테롤이 많아 하루에 한 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최근의 의학 연구에 따르면 달걀 섭취와 심혈관 질환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에 한두 개의 달걀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두부는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예를 들어 된장국에 순두부를 넣거나 단단한 두부를 부쳐서 반찬으로 먹거나 잘게 으깨어서 샐러드에 얹어 먹는 식이죠. 특히 달걀과 두부를 함께 활용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 스크램블에 달걀을 곁들이면 단백질이 풍부해지고 식감도 좋아집니다. 또는 두부를 썰어 달걀물에 적신 후 구워내면 간단하면서도 고소한 반찬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 끼니에 부담 없이 달걀과 두부를 한두 조각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복잡한 조리 과정 없이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식품을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 건강한 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달걀과 두부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입니다.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고 결국 건강한 삶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강조하듯 거창한 보조제나 고가의 건강식품보다 더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식습관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달걀과 두부를 챙겨 드시고 그 식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약이 아닌 음식으로 뇌를 관리하는 법, 아주 작지만 강력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달걀과 두부, 이 평범한 두 가지가 바로 치매를 멀리하는 역발상의 열쇠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3장 먹는 방법의 혁신, 콜린과 이소플라본을 사수하라. 건강을 위해 음식을 먹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똑같은 달걀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가 달라질 수 있고 두부도 조리 형태에 따라 효과가 극대화되거나 반대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88세의 의사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달걀과 두부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뇌를 살리는 방식으로 먹으라는 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바로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복잡하거나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누구나 지금 당장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의학적, 영양학적으로도 검증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콜린은 뇌 속의 아세틸콜린이라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콜린은 열에 약합니다. 지나치게 오랫동안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콜린뿐 아니라 비타민 B군과 같은 수용성 비타민들이 파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88세의 의사 선생님은 달걀을 삶더라도 반숙 상태로 혹은 술안으로 조리해서 드십니다. 반숙은 노른자가 흐르면서 영양소가 살아있고 소화 흡수도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영양연구소에서는 반숙 달걀이 완숙에 비해 콜린 흡수율이 더 높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프라이 형태로 먹을 때도 중불 이하에서 기름은 되도록 식물성 오일을 적게 사용하여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조리 습관만 바꿔도 우리는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매일 아침 한 접시로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번에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을 갈아서 응고시킨 식품으로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성분인데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있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 급격히 줄어드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뇌의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소플라본이 그런 영향을 어느 정도 완충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조리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부를 튀기거나 짜게 조리는 방식보다는 찌개에 부드럽게 넣거나 가볍게 구워내는 형태가 이상적입니다. 또한 양념도 최소화하여 원재료의 맛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를 으깨어 샐러드에 넣거나 달걀과 함께 스크램블처럼 볶아내면 이소플라본과 콜린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식사가 됩니다. 이처럼 두부는 매일 조금씩 다양한 방식으로 식단에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섭취법입니다. 먹는 방법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조리 도구를 바꾸거나 양념을 줄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건강을 바라보는 태도, 식사를 대하는 마음가짐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빨리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씹는 횟수가 적어지면 뇌에 전달되는 자극이 줄어들고 포만감을 느끼기도 늦어져 결국 과식을 하게 됩니다. 88세 의사 선생님은 한 숟갈에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고 식사 시간은 15분 이상 천천히 가지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음식의 영양소가 잘 흡수될 뿐만 아니라 씹는 행동 자체가 뇌를 자극해 뇌혈류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순한 식사 태도 하나가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은 의외로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뇌는 아침에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통해 신선한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하루 종일 또렷하고 활기찬 사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아침 식사로 달걀과 두부 중 한 가지는 꼭 챙기십니다. 가벼운 반숙 달걀 하나, 그리고 된장국에 순두부 한 숟갈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죠. 뇌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고급 보약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작고 정성스러운 한 끼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밤늦게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숙면을 방해해 뇌 회복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대한 감각까지도 건강 루틴의 일부로 본다면 우리는 뇌 건강을 위한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내 생활 속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관심과 무지가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달걀은 흔하고 두부는 싸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놓쳐왔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먹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뇌를 보호하는 습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할 거 없는 식탁에 담긴 이 작은 실천이 결국 삶의 질을 바꾸고 기억력을 지키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식사는 뇌 건강을 위한 투자가 됩니다. 그 첫걸음을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4장 습관 시스템 당장 시작하는 뇌 건강 루틴. 뇌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챙기는 건강식이나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운동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10분, 15분만이라도 반복할 수 있는 습관이 생긴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88세의 의사 선생님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꼽는 것도 지속 가능한 생활 루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건강은 결심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즉, 의지로 억지로 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가지만 습관처럼 자동으로 굴러가는 구조를 만들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하루 일과를 들여다보면 이 말이 왜 사실인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를 여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커튼을 열고 햇빛을 얼굴에 받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뇌에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아침 햇빛은 뇌 속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줍니다. 이렇게 아침 햇살을 얼굴에 받으며 간단한 맨몸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집중력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뇌에 활기를 불어넣는 최고의 준비 운동인 셈이죠. 그리고 나서 반숙 달걀 하나와 순두부가 들어간 국 한 그릇으로 아침을 마칩니다. 이 단순한 루틴은 뇌를 깨우고 영양소를 공급하며 하루 전체를 또렷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식사 다음에는 잠깐의 산책입니다. 선생님은 병원까지 걸어서 출근하시는데 빠른 걸음이 아닌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걷는 인지 걷기를 실천합니다. 인지 걷기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주변 풍경을 관찰하고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며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걷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꽃이 피었네. 혹은 길가에 고양이가 있네 하는 식으로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이처럼 몸을 움직이면서도 머리를 함께 쓰는 습관은 단순한 걷기보다 훨씬 더 뇌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도 하루 20분 이상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뇌세포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한 번이라도 짧은 산책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 그것이 곧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됩니다. 오후 시간에는 독서가 이어집니다. 선생님은 매일 최소 20분 이상 책을 읽습니다. 어려운 책이 아니더라도 좋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소설이나 에세이 혹은 건강 관련 소책자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읽는 것 그 자체입니다. 글자를 읽는 동안 뇌는 상상하고 해석하고 기억하는 복잡한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른바 뇌의 멀티 트레이닝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히 소리내어 읽는 것은 더 큰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소리내어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언어 능력과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리를 통해 귀로 다시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뇌를 이중으로 자극해주는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 잠깐이라도 좋아하는 책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 그것이 뇌를 위한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선생님은 꼭 한 가지를 실천합니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때론 가족과의 식사 자리가 되고, 때론 오랜 친구에게 전화의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말하는 행위는 단순한 소통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표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뇌 활동을 요구합니다. 특히 감정이 오가는 대화는 뇌의 전두엽과 해마, 측두엽 등 다양한 부위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최근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고립이 치매를 촉진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적인 대화가 하루 한 번이라도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식사를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더라도 마음이 닫혀 있다면 뇌는 빠르게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와의 대화는 단순한 감정 교류가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사회적 백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는 짧은 명상입니다. 선생님은 자기 전 5분 동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신 뒤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호흡에 집중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잠시 흘려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명상은 마음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뇌의 구조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의 명상만으로도 뇌의 회백질이 두꺼워지고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 활동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조용한 호흡이 쌓이면 마음은 안정되고 뇌는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고요하게 마무리하는 이 루틴은 결국 하루 전체의 건강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입니다. 이 모든 루틴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햇살 받기, 천천히 걷기, 소리 내어 책 읽기, 누군가에게 안부 묻기, 그리고 조용한 숨쉬기. 이 중 하나만 실천하더라도 뇌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반복은 뇌를 훈련시키고 훈련은 결국 노화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의사는 의지만으로 건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어 실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이 쌓여 뇌를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습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5장 행동 시뮬레이션 88세 의사의 하루를 엿보다.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때로 책 한 권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장에서는 실제로 88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며 또렷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사의 하루를 그대로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의학적 조언도 중요하지만 그 조언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실제 루틴을 눈으로 확인하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이분의 하루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담백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뇌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원칙이 녹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내일부터는 이 루틴의 일부를 당신의 삶에 가져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침 6시 30분. 알람 소리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그는 커튼을 활짝 엽니다. 동쪽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얼굴을 감싸는 순간 뇌는 이제 깨어날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실제로 햇빛은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고 대신 각성을 돕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늘려줍니다. 이처럼 하루의 첫 순간을 자연광으로 여는 일은 생체 리듬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5분짜리 스트레칭. 어깨를 돌리고 팔을 위로 뻗고 허리를 살짝 굽혔다 펴는 간단한 동작들이지만 온몸의 혈액순환을 도우며 뇌로 가는 산소의 흐름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뇌를 깨우는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규칙적인 움직임입니다. 7시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반숙 달걀 한 알과 된장국에 순두부를 듬뿍 넣은 국이 식탁 위에 놓입니다. 따뜻한 현미밥 한 공기와 함께 천천히 꼭꼭 씹으며 식사를 합니다. 식사 시간은 짧아도 15분 이상, 때로는 20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는 절대 음식을 급하게 먹지 않습니다. 한 번에 20번 이상 씹는 습관은 단지 소화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씹는 행위는 뇌의 해마와 전두엽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며 식사 자체가 하나의 인지 자극 활동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아침 식사는 뇌의 에너지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끼니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만의 원칙입니다. 오전 8시 30분 출근 준비를 마치고 그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이동합니다. 걸어서 약 20분 정도 거리인데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며 걷는 인지 산책을 실천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상가 간판의 문구를 읽어보고 오늘 피어난 꽃이나 나뭇잎의 색을 관찰합니다. 이처럼 주변 환경을 인식하며 걷는 습관은 뇌의 감각 영역뿐 아니라 기억과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까지 동시에 자극해줍니다. 단순한 걷기를 넘어서 뇌를 깨우는 산책이 되는 것이죠. 미국 보건당국도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진료에 집중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두부를 활용한 메뉴를 주문합니다. 콩비지찌개, 두부조림, 두부구이 같은 간단한 음식들이 그의 단골입니다. 짠 음식은 피하고 기름진 음식은 적게 먹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혼자 밥을 먹기보다는 직원이나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려 합니다. 이 짧은 대화 시간에도 뇌는 반응합니다. 언어를 이해하고 상대의 표정을 해석하고 나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뇌 전체가 활발히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가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수많은 논문을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오후 3시, 진료가 끝난 뒤에는 20분간의 독서 시간이 이어집니다. 의학서적일 때도 있지만 요즘은 에세이나 역사 관련 책도 자주 읽는다고 합니다. 독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상상력과 논리적 사고를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뇌 전체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조용한 진료실에서 소리내어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언어 능력과 기억력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 퇴근 후에는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늘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식사 중엔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며 웃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도 그에겐 뇌 훈련의 일부입니다. 말하는 과정은 기억을 꺼내는 작업이자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삶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식사 후에는 TV 뉴스를 잠깐 시청하고 저녁 8시 30분쯤에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전자기기의 빛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에는 조용한 음악을 틀고 눈을 감은 채 호흡에 집중하는 짧은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연결해보면 하루가 마치 잘 짜인 건강 프로그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처음부터 이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기 어렵고 스트레칭도 빼먹고 밥도 대충 먹을 때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씩 습관을 바꿔가며 그 습관들이 모여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고 뇌를 위한 자극을 하루에 단 10분씩이라도 챙기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내 몸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뚜렷한 기억력과 또렷한 정신, 활기찬 노년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어쩌면 바쁘고 지쳐서 건강을 챙길 틈이 없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 중 단 10분, 나를 위해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천천히 밥을 씹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88세 의사의 하루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대신 꾸준함이라는 가장 위대한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루틴을 오늘부터 당신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6장 레시피의 재발견 달걀 두부 3종 세트 실전편. 건강한 음식을 먹는 일은 누구나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막상 매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입맛이 줄고 조리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져 간단한 반찬이나 국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건 특별한 날의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평범한 날의 꾸준한 식사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88세의 의사 선생님이 실제로 매일 실천하고 있는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가득한 3가지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모든 요리는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 달걀과 두부라는 기본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요리를 기억해 두셨다가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뇌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걀 두부탕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순두부 1모와 달걀 1개, 그리고 국간장과 참기름 약간이면 충분합니다. 냄비에 물을 적당히 붓고 끓인 뒤 순두부를 조심스럽게 떠넣습니다. 물이 다시 끓기 시작하면 달걀을 휘저어 넣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려 마무리합니다. 이 탕은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치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달걀의 콜린과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함께 들어있어 뇌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한 그릇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아침 식사로 이 한 그릇을 먹으면 뱃속도 따뜻해지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리 시간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바쁜 아침에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메뉴입니다. 두 번째는 두부 스크램블입니다. 보통 스크램블은 달걀로만 만들지만 여기에 두부를 함께 넣으면 식감도 살아나고 영양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먼저 팬에 식용유를 조금 두르고 잘 으깬 두부를 먼저 볶아 수분을 날려줍니다. 그런 다음 달걀 2개를 풀어 부어준 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며 익히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스크램블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다진 양파나 파프리카, 당근 같은 채소를 넣으면 색감도 예쁘고 비타민도 더해져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 요리는 특히 입맛이 없을 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며 따뜻하게 먹으면 속도 편안합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달걀은 콜린과 비타민이 가득하니 이 한 접시에 뇌와 몸을 위한 최고의 조합이 담긴 셈입니다. 세 번째는 달걀 두부구이입니다. 단단한 두부를 도톰하게 썰어 키친타월로 물기를 살짝 제거한 뒤 달걀물에 담가서 팬에 지지면 됩니다. 부침가루나 밀가루를 쓰지 않아도 되고 간은 약간의 소금으로만 충분합니다. 기름은 되도록 식용유를 최소한으로 사용해 바삭함보다는 촉촉한 식감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구워낸 두부는 겉은 달걀로 부드럽고 속은 고소해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간장,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을 섞은 간단한 양념장을 곁들이면 맛이 더욱 살아납니다. 이 요리는 반찬으로도 좋고 간식처럼 조금씩 먹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두부와 달걀이 함께 들어있으니 단백질 보충에도 효과적이고 특히 저녁에 가볍게 먹을 식사로 추천할 만합니다. 이 세 가지 요리의 공통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둘째, 조리 시간이 짧으며, 셋째, 내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해서 이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리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맛이 아니라 매일 식탁에 올려보려는 그 실천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정성보다는 꾸준히 반복 가능한 간편함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건강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한 끼 식사가 뇌를 살리는 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식탁이 기다려질지도 모릅니다. 88세 의사 선생님도 말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보다 오늘 뭐 해먹을까 하는 아주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가 결국 나의 몸을 만들고 나의 뇌를 결정짓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삶은 달걀 하나를 꺼내 드시거나 두부를 부쳐보려는 시도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작고 단순한 실천이 내일의 건강한 기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맛과 건강, 그리고 습관이라는 세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한 끼 식사 속에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제7장 의사의 생활 철학, 사고가 건강을 지배한다. 어떤 사람은 병 없이 건강한 몸을 갖고 있어도 늘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나이도 많고 크고 작은 병을 안고 있으면서도 밝고 에너지 넘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88세의 의사 선생님은 단언합니다. 건강은 몸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생각에서 완성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몸을 관리하기 위해 식사와 운동에 신경 쓰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생각의 습관은 잘 돌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매일같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움직이며 몸의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즉, 건강한 생각은 건강한 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이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선생님은 나는 아직 젊다는 마음가짐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되뇌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몸은 분명히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고 체력은 줄어들지만 마음은 언제든지 다시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는 아침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괜찮아. 어제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겠지만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기암시는 뇌 속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즉,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뇌를 자극하며 결국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루를 어떤 사고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에너지 레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는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는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서 신호가 옵니다. 무릎이 아프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약속도 자주 까먹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도 이제 끝났구나 하고 단념하기보다는 아하, 내 몸이 이제 바뀌고 있구나. 그렇다면 뭘 바꿔야 할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며 삶의 주도권을 다시 자신에게 돌려줍니다. 문제를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선택권을 스스로 갖는 태도는 심리학적으로도 우울감과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가 뇌의 회복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또 하나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남 탓을 멈추는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질 때 우리는 종종 환경이나 유전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남 탓을 하는 순간 나는 내 건강의 주인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내가 내 책임을 질 때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태도는 단순한 정신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노인일수록 건강 수명이 길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늦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한다는 생각 자체가 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부 탓보다는 내 안의 변화를 선택하는 사고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의 태도가 결국 뇌를 가장 활발하게 자극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몸이 아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생각까지 아파서는 안 됩니다. 몸이 조금 아플 때 우리는 약을 먹고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생각이 병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방치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지나친 걱정, 쓸데없는 후회, 비교, 분노, 자책 같은 감정들이 계속해서 뇌를 갉아먹습니다.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이 쌓이면 뇌는 점점 피곤해지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중 반드시 10분이라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보며 오늘 하루 좋았던 일세 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뇌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에 반응하고 그것을 반복할수록 부정적 정보보다 긍정적 경험에 더 민감하게 바뀌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 뇌심리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생각을 관리하는 것도 결국 뇌 건강의 한 축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을 가볍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는 웃음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소리내어 웃는 연습을 한다고 하죠. 유머 있는 책을 읽거나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웃고 가벼운 농담을 메모해 두었다가 지인들과 나눕니다. 웃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주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뇌가 여유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 여유가 있는 뇌는 새로운 정보를 잘 받아들이며 스트레스에도 강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조금씩 더 웃는 연습을 해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뇌는 분명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88세의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몸을 위한 식사와 운동만큼 마음을 위한 사고와 감정의 습관도 중요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사고를 점검해보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뇌의 활력을 되살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나의 건강을 만든다는 것,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8장 예상 Q&A 시청자 역질문, 댓글로 함께 완성하는 영상. 누군가의 건강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달걀을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 두부는 매일 먹어도 과하지 않은 걸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이처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궁금증은 자연스럽고 오히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건 관심이 생겼다는 뜻이고 지금 내 건강을 진심으로 돌아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88세 의사 선생님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진료실에 오신 어르신들이 또는 동네 주민들이 가볍게 던진 물음들이 그에게는 진료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변화를 시작하려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그분이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들과 그것에 대한 따뜻하고 실용적인 답을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묻는 내용입니다. 달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괜찮을까요? 과거에는 하루에 1개 이상 먹지 말라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의학적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직접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근거는 이전보다 약해졌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1~2개의 달걀을 꾸준히 먹는 것은 오히려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고지혈증이나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제한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춰 똑똑하게 먹는 것입니다. 반숙이나 술안처럼 부담을 줄이는 조리법을 선택하면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두부를 매일 먹어도 괜찮은가요? 혹시 여성 호르몬에 영향이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도 아주 많습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져 있어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는 말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일반적인 식단에서 매일 두부 한 모 정도를 먹는 것은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폐경 이후 여성이나 뇌 건강이 걱정되는 노년기에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두 섭취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역시나 전문의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두부가 뇌 건강을 도와주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칼슘도 함께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씹기 편하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노년기 식사로도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나는 지금 75세인데 이런 식단이나 루틴을 지금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가장 큰 착각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변하고 새롭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면 뇌는 얼마든지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달걀 1개를 삶고 책 한쪽을 읽고 잠깐이라도 산책을 나서보세요. 하루의 단 10분의 변화가 한 달 뒤에는 분명히 다른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습관이 진짜 나이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질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노인인데 이걸 혼자서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친지들을 걱정하는 분들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은 말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삶은 달걀을 미리 준비해두고 두부 반모를 나눠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소분해두는 습관만 있어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AI 스피커나 휴대폰 알림 기능을 활용해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약 복용 시간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많아졌기 때문에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혼자라는 건 약점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달걀 하나를 삶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책 한 장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집 앞 공원을 잠시 걸어보는 일일 수도 있죠. 당신에게 가장 쉬운 것, 가장 부담 없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뇌 건강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식사를 해보셨는지, 어떤 루틴을 시도해보셨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궁금증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유나 콩은 두부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달걀을 못 먹는 사람은 어떤 대체 식품이 좋을까요? 요리를 잘 못하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은 영상 안에서 다담기 어려운 부분이니 앞으로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이 이 채널에 다음 콘텐츠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장의 제목처럼 이 영상은 우리가 함께 완성해 나가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남긴 말이 기억납니다. 질문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나를 향한 관심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지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그런 첫걸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질문할 차례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당신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에필로그. 당신의 두뇌는 계속 진화할 수 있다. 88세의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따라오며 우리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식사 한 끼, 짧은 산책, 소리 내어 책 읽기, 따뜻한 대화 한마디. 그 어떤 것도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정직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그래도 아직 해볼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 끗 차이가 몇 년 후 기억력의 차이로, 삶의 활력으로, 결국 삶을 즐기는 능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늙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더 작고 단순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난 지금도 매일 깜빡깜빡하는데 무슨 달걀이나 두부 먹는다고 바뀌겠어. 물론 한두 번의 식사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는 아직 내 삶에 기대가 있어. 변화하고 싶어. 그 바람이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회복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처럼 뇌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지 자극이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내 몸이 조금 느려졌다고 해서 내 뇌까지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도 계속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한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길을 걷습니다. 이 지루한 반복 속에 지루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은 뇌에게 안정감을 주고 습관은 건강을 만들며 익숙함은 결국 인생의 리듬을 만듭니다. 88세 의사 선생님은 거창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비싼 보조제를 먹지도 않습니다. 그저 매일 똑같은 리듬으로 식사하고 걷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리듬이 그의 뇌를 맑게 유지시키고 정신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햇빛을 얼굴에 쬐는 짧은 순간, 달걀 하나를 반숙으로 삶는 손길, 고요한 저녁에 책 한 페이지를 넘기는 시간. 이 모두가 뇌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실천 뒤에 담긴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겠다는 다짐,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는 확신,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믿음. 이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나이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흐릿해져도 새로운 기억은 오늘부터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손주 이름을 잊을까봐 걱정된다면 그 걱정을 이겨낼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삶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밀도가 더 짙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짙어진 삶을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단순히 달걀과 두부 이야기를 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 끼 식사에 담긴 정성, 한 번의 산책에 담긴 의지, 한 장의 책을 읽는 집중력, 그 모든 것이 결국 뇌 건강이라는 주제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의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모여 지금의 내가 됩니다. 그러니 뇌를 지키는 일은 곧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그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끝없이 배우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뇌는 그 배움을 마지막까지 도와주는 동반자입니다. 이제 당신의 두뇌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도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작게 약속해보세요. 내일부터는,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조금 더 잘 챙겨줄게. 그 다짐 하나가 뇌를 살리고 삶을 바꾸고 기억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뇌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 진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제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부터 실천해보세요.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영상 속에서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 중 치매나 기억력 저하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함께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건강을 위한 작은 클릭이지만 큰 힘이 됩니다.